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써주신다는 약속을 들었으니까. 네. 자,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남북 화해 협력 통일로 가는 길에 잠깐 언급은 있었지만 이 주제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백지원 의원님, 지금 국회에 계류되긴 법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까 우리 박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가 아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분 장관님이 장관하실 때는 그 법에 지자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떤 이유는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빠져 있어서. 맞습니까? 처음엔 들어가 있다가 빠진 건가요? 저는 빠진지 몰랐어요. 빠졌습니다. 예, 이명박 정권 때 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장관할 때는 경기도 경우는 뭐 공동경작, 계약계 재배 이런 농업 부문부터 여러 교류 협력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다 이제 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는 임의단체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다시 넣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특정 정당의 반대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접경 지역에서 좀 더 활발한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남북 경제 통일경제 특구법도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했다가 통일부가 그걸 정부안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통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위까지 가 있는데 그 법도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은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경기도권에 있는 이 광명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규율에 의해 가지고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에 의해서 남북 관계에 기초해서 산업단지 같은 거 만들 때 대단히 도움이 되는 법안이어서 그런 법안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북미 회담의 전체가 전부 다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좀 지자체의 그 남북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도 그렇고 또 저희 뭐 경기도도 그렇고 사실은 좀 너무 큰 이야기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좀 치밀하게 이렇게 협력하는 구조에 좀 소홀을 했었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같은 경우도 이번 4.27 평화 마라톤 대회에 전부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큰 거 한번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빠져서 결국 잘 안 되면서 좀 약간 황당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그래도 북측에서 경기도하고 아까 이종석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 전에 협력했던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경기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북측이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약간 요 국면 속에서 최초로 남북 협력 사업으로서 식량도 하고 또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가 좀 협력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2018년도에 북한에서 우리 남쪽 손님들을 한 9천여 명을 치렀답니다. 한 9천 명 이렇게 치르면서 북에서 상당히 힘이 들었대요. 힘이 들어서 그런 약간 이벤트성 행사는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 우리 남에도 도움이 되고 북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어떻게 좀 만들어내서 그런 협력 모델을 새로 좀 정립을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을 할 때 그 북측의 요구에도 좀 맞춰주는 그런 좀 사업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지자체들의 생각, 우리 지자체 이벤트 중심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북측에서는 그걸 다 수용하기가 좀 여력이 없다. 또 한편에서는 그런 걸 이렇게 조응할 수 있는 북측의 단위가 잘 마련되어져 있지 않다. 북은 과거에 대남 협력 사업을 통전부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해 오다 보니까 혹은 민화협 중심으로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남쪽의 다양한 지자체, 특히 기초지자체, 기초단체의 많은 지자체들이 같이 협력하자는 것들을 수용해낼 그런 단위가 아직 형성이 되어지지 않아서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경기도하고 이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가지 제안들은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박 시장님?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일단 북한으로 오가는 물자와 인력 할 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지금 통일부에 보고가 돼야 되고 이른바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 모든 것이? 현재 제도 자체 그렇죠. 그렇군요. 네. 하긴 뭐 통일성을 기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백재현 의원님 말씀 중에 뭐 체제 2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런 교류가 혹시나 북한 동포들 민심이 동요되지는 이런 것 때문에 제한하거나 자제하는 측면 혹시가 있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유엔 산하 이런 경우에 그 남북 경계에 대한 이 통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특히 물자가 오고 간다는 건 아마 거의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2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때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어떻든 식량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래서 세계 곳곳에 이제 어쩌면 북한의 그 식량 사태를 좀 인도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데 대한 우리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현재 뭐 국경선이 어렵다 안 어렵다를 떠나서 원론적으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 북한이 어떤 체제 그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남북 교류를 갖다가 나름대로 저하거나 막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민간 간에 오가는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좀 문제시 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제재와 관련되거나 돈 안 드는 것만 하려지 돈 들여서 남북이 협력하려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너희들은 딴 것만 한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분 사실은 과거 저나 이재정 장관님이 통일부 장관 하던 시절에는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일이었고 그 김정일은 정말 자기들이 개방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들어와서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체제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어요. 그래서 개방을 해야만 먹고 산다는 걸 알면서도 개방을 두려워해서 사실은 이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거 아닙니다. 경제 개방을 전면적으로 해서 북한 경제 전반을 다 대개방을 통해 가지고 외부 자본을 받아들여서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자원들을 갖다가 결합시켜야만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북한에는 과거 저희가 있을 때는 세계의 경제 특区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비록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누구도 투자를 잘 안 하지만 개성공단을 빼고도 27개 전국의 경제 특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 못 들어오는 거지 지금. 왜? 제재 때문에. 옛날에 우리는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경제를 개혁하면 북한은 시장 경제로 돌아가고 그러면 우리도 북한하고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우리가 논리를 가졌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나오는데 핵 문제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모순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실질적인 협력들, 뭐 경제 협력을 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받겠죠. 그걸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그런 지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의적으로도 북한이 작년에 아마 작황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좀 쌀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밀가루도 못 들어가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식량난이 좀 생겼는데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재할 수 있고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해서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말발을 가지려면 상대에게 우리가 뭔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그건 유엔 안보 결의에도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도 나서야 되고 특히 지방정부들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 광명역이 이게 고속철이 생기면은 남북 고속철이 연결되면 여기가 중심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속철 남북 고속철이라는 건 여기서 평양 거쳐가 신의주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문제가 아니고 중국 대륙과 연결되잖아요. 특히 중국 동북 삼성이 인구가 1억 1천만 명인데 여기는 고속철을 타고 가는 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 거고 광명시는
제가 볼 때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장관님 여기까지. 바로 그래서 그쪽 얘기는 우리 시장님이 아니 시장님이 전문가라서. 광명시가 왜 도대체 그 인도주의 지원에 앞장서야 되는가? 즉 북한에 대해서 광명시가 말발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시장님? 먼저 좀. 네, 이미 이제 이종석 장관님이 뒤집어 놔버려 가지고요. 예. 진짜 그 광명은 뒤집어지죠. 저희가 이제 자체 영역을 해봤는데요. 그 개성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하면요,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광명. 예, 20분밖에 안 걸리고요. 약 73km인데 저희가 예산도 약 3조 8천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에서 하면 10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그 광명하고 서울하고 이제 공간 개념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훨씬 서울에서 가는 것보다 광명에서 훨씬 빠르고 예산도 적게 들고 비용 절감도 되고. 근데 저희가 정말 언제 통일이 훅 저희한테 다가올지 모르는데 통일을 대비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개성과 연결하는 고속철도 까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광명이 지금 그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양, 개성, 평양 거쳐서 단둥, 북경까지 가는데 6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북경까지. 그리고 뭐 요금도 북경까지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아유, 근데 뭐 개성까지 하면 한 싸네요, 4천 원 정도? 이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광명역이 상당히 이제 그런 부지를 서울보다 더 좋은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명은 굉장히 큰 기회이고요. 도심공항 터미널 여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천 가서 수속 안 밟고요. 여기서 수속 밟으면 바로 짐 붙이면 바로 공항 가서 탈 수 있기 때문에 광명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통일 대비한 준비를 저희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백재원 의원님께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토론회도 의원님 통해서 같이 진행할 건데요. 네. 굉장히 저희는 뭐 우리 뒤에 청년들 있지만 이게 청년들 보면 우리가 그런 꿈들을 빨리 실현해내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북측에서는 조금 전에 이종석 장관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경제개발구를 국제 규모로 5개 또 일반 개발구로 22개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남쪽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멀리 뭐 동남아로 가지 않고 북에 직접 진출해서 과거 개성공단 같은 형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남포공단에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임금 경쟁력 뭐 이런 부분에도 워낙 탁월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제재가 완화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해 나가면 북에서 생산하면 매우 좋겠죠. 북에서는 그런 협력의 모델까지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대동강 맥주를 같이 생산하자 그러면 대동강 맥주가 있는 평양 공장에 우리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을 같이 나누어 갖자, 이윤을 같이 분배하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전면적 협력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시기에 좀 어렵고 제재가 있는 시기에 두 분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적 지원 협력 사업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미 합의 때문에 모든 걸 좀 미뤄놨던 측면이 있는데 제재 시기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식량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또 관광도 그렇고요. 또 의약품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묘목, 산림 지원 이런 부분 다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활발하게 전면화해서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고요.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부지사님. 식량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 그랬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도적 의미로 지난번 네네네. 가뭄 홍수 또 더워서 네네. 북한도 작황이 안 좋은데 네. 두 번째 관광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네. 일반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저도 확실하지 않은 게 늘 나오는 얘기지만 식량 주면 군량미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왜 금강산 재개가 안 되느냐 그 두 가지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식량은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걸 다 확인을 하고요. 관광은 조금 있다가 이종석 장관님이 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건 장관님이 한 번 더 설명하기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은 경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관광을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서 제안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뭐하고 관광이 왜 어떤 상태인지 장관이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금강산은 이제 강원도 지역입니다. 예,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만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합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북한과의 합작이 금지돼 있어요. 지금 유엔 안보리 체제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현대아산이 곧장 그 현금을 주고 하는 거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민간인이, 우리 국민들이 평양을 가가지고 북한 관광을 한다든가 또 금강산을 현대아산이 현재는 이제 제재 구매니까 어렵다고 치고 빼고 우리 국민들이 그냥 금강산을 간다 그러면 그거는 걸리는 게 아닙니다. 관광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해당은 안 되지만 현대아산은 북한하고 합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예,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대아산 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현대아산이 다른 방법을 구하거나 아니면 예. 뭐 당분간이라도 그냥 뭐 그렇게 되기 쉽지는 않지만 민간인이 간다면 논리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북한 관광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평양을 통해서 북한을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가세요. 그 뭐 남북 간에 화해하고 북한 사람들 보면은 서로 간에 오히려 북한이 개방되는 건데 그럼 핵포기도 더 빨리지 않겠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미국은 그러죠. 우리가 동맹이니까 야 들어가면 관광객 들어가면은 북한한테 달러 이만큼은 들어갈 것이 그러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좋은 신호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제재 결의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서 교류 협력을 하고 그러면은 북한의 어떤 호전성도 감소시키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관광 같은 건 풀어라 그냥. 풀어서 뭐가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북한이 우리가 관광객 몇 명 들어간다고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면 그런 걸 통해서 북한에게 한국 정부가 적어도 너희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내 말 들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부지사님 네. 지금 말씀 잠깐 하신 거 잘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기일수록 그 남북 정상이 합의했었던 내용들 그 내용은 전면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 이후에 신뢰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묘목장을 같이 하자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더 빠른 그 회담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기억나는 게 결의 하나라든가 그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랑 했던 게 씨앗 묘목하고 저 비료 그다음에 아이들 우유 빵 이거 기억나더라고요. 이렇게 그 북한으로 주는 사업 행사 사회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당연히 지난 9년 동안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지금 줄 수 있고 어디까지가 안 줄 수 있는 건지 우리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정관님 이재정 정관님 현재 상황은 어떤 전면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가느냐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난 남북 정상회담이 빨리 열려서 적어도 이런 인도적 지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합의. 그러니까 지난번 9.19 작년 9.19 정상회담 때 합의한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래서 이 북미 회담도 발전시킬 수 있고 남북 관계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는 조만간 우리 통일부 장관도 새로 바뀌어서 김현철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이런 데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런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데에서 왜 미국은 그럼 적극적으로 아까 양곡 문제부터 모든 걸 다 막아 나가느냐, 이 배경에 이런 미국의 착각들이 있는 겁니다. 북한은 좀 더 제재를 가하고 좀 더 압박을 가하면 북한은 내부 붕괴가 되거나 무너진다라는 그런 가설을 갖고 있고 이제까지 그런 원칙 아래 미국은 끊임없이 북에 대한 제재에 일방적으로 해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작년에 그 10월에 평양을 가보고 우리 이정숙 장관 다 같이 가시고 이화영 부지사도 같이 다 갔었습니다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제재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난 2, 3년 동안에 북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개발하고 평양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낸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럼 제재라는 건 정말 유효했던 거냐 하는 데는 의문이 있는 거죠. 아마 미국도 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층 더 지금 이 대화의 국면에서 오히려 밀리는 것보다는 대화의 국면을 좀 더 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폼페이오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강화된다 하는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결국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이것을 풀어나가는 안을 길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육감님 못다 하신 말씀 중에서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 우리 도민들께 알려주고 계실 거 있으면 하시고, 앙상블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공연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지킬 앤 하이드의 디스 모먼트 이 순간 준비를 해주시고, 자 없으면 역시 청년들의 질문이나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네.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장민수입니다. 저는 박승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광명역을 이제 남북 평화철도의 이제 출발역으로서 지정을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청년들은 통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이 좀 들려요. 근데 이 남북 평화철도라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좀 가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광명시에서 이 남북 평화철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거에부터 준비를 하고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더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궁금하고요. 이게 추진이 성공이 된다면 저희 대학생 청년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뭐를 좀 체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꿈을 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시민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행정은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저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 때만이, 그러한 때가 왔을 때 이것을 제대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용역은 한 차례 끝냈어요. 끝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남북 평화 고속철도 연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토부 관계자나 이제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기본적인 이런 인식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종석 전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명이 훨씬 최적지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전문가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고, 철도대학교 김시곤 교수님께서도 토론회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제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27살 딸과 24살 아들이 있는데 가끔 통일 얘기를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 해요. 그래서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 통일 문제 관련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그리고 체험, 그리고 또 그 이후 통일 이후에 어떤 청년들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새로운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한 흐름,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교육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만이 이 모든 미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런 준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드님, 따님이 20대 초중반이네요. 예. 일찍 장가를 가셨나 봅니다.